그냥 겁을 주려고 한 겁니다 라고 한다면 무시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당신 나한테 계속 경고장 보내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야 라는 회신을 보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국매대행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상표권 관련해서 예. 벌어지는 게 있는데, 네네. 상표권은 어떤 식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뭐 디자인 특허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검색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 검색 어떻게 하냐, 키프리스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제도님께서 띄워주실 텐데, 그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상표 검색 태그를 누르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제 그 명칭이겠죠. 이 제품의 명칭이라던가 이 브랜드 명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한글 명칭, 영문 표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검색을 해봐가지고 나오면 쓰면 안 되겠죠. 안 나온다 쓰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와요. 그럼 상표로 검색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뭘 봐야 되냐면, 그 상표가 지정한 상품 또는 지정한 서비스가 내가 판매하려는, 내가 제공하려는 제품과 서비스와 동일하냐 또는 유사하냐 아니면 다르냐,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키플리스 사이트에 저희 특허그룹 뷰를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상표가. 그럼 저희는 특허그룹 뷰에 대해서 변리업이라던가 뭐 지식제한 서비스 뭐 이런 걸 지정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특허그룹 뷰를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마트, 그러니까 뭐 유통업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출원하셔도 뭐 등록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표가 일단 첫 번째는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존재할 경우에는 그 상표가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내가 하려는 것과 겹치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안 통하셔도 되고, 키프리스 사이트에만 들어가셔가지고 키워드만 딱 넣으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한 1분이면 볼 수 있어요. 1분도 길 수 있어요. 한 10초면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 괜찮은 제품을 찾았다. 그 제품이 국내에 판매하고 있지 않다. 했을 때 그 제품을 총판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상표 출원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돈 받을 수 있는 게 변리사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통해 가지고 상표 출원이라던가 뭐 디자인 특허 출원 같은 거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 스토어팜 같은 경우도 이게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정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이 이제 거기서 성장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지, 이걸 통해서 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이런 개념까지 아직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네이버에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비율이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의뢰 주신 분이 뭐 어느 업체에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명칭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혹시 상표 있으세요? 라고 하면 상표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땐 굉장히 저희도 도와드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논리를 개발하긴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되지는 않다더라. 그리고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화장품이든 아니면 어떤 무슨 뭐 크림이든 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바르는 의약 외품 같은 것들 판매할 때는 성분 같은 걸 좀 고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시했더니 그걸 똑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경쟁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름만 달리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못 막는다 이거죠. 그럴 경우. 근데 만약 내가 적어도 특허가 있었더라면 막았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죠. 변리사라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대리인 수수료가 실제 이런 준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다른 경쟁사로부터 받았을 손해보다는 훨씬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제가 한번 상표 출원을 좀 진행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당시에 뭐 대표님께 바쁘신 것도 있었겠지만 준비를 못하고 진행하셨어요. 근데 생각외로 그 제품이 되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막 월 매출이 한 몇억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경쟁사가 나옴으로써 정말 한 몇천만 원의 이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손해는 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아마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누가 경쟁사 등장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손해 입었는지는 좀 매출량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표 출연을 했다면 뭐 출연부터 등록까지 다 해도 한 50이 안 들거든요. 그 50만 원만 들였으면 몇 천만 원에 대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 상표나 특허 출원 이런 거 하면 별리사람 돈 벌지 이거 낸 사람이 돈 버는 경우가 있냐? 그런데 맞습니다.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돈을 벌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를 볼 가능성은 좀 줄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이미지 사용 관련이긴 한데요. 이미지를 만약에 본사에서 사용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허락했는 경우에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올 때 그 안에 있는 언어는 이제 해외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언어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고 등등 상세 페이지에 있는 뭐 글자를 바꾸건 뭐 그림을 바꾸건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가공을 거쳤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 그 가공이 그 중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저작물로 인정되는 창작성이 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지 창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뭔가 내가 창작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재가공이 들어갔다면 어쨌든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은 내가 그거를 언제 뭐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 다 남겨놓으시고 가능하다면 무슨 뭐 저작권 등록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 저작권 같은 거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으로서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콘텐츠 진흥원에 뭐 그런 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내가 아예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가져다 쓰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무조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단순히 뭐 글씨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인정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 내용에 내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때도 뭔가 말을 만드는 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상세 페이지 전반에 걸쳐 보여지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 구성 이런 것도 디자인들 전혀 바꿔놨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좀 악의적으로 막 스토어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가져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요?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어떻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어쨌든 나부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은 결국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등록을 해놓으신다면 다른 이제 경쟁사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예방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래요. 이게 저희가 뭐 출원을 대리할 때도 그렇고 분쟁을 대리할 때도 그렇고 약간 저희한테 의뢰주신 분한테 좀 이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기면 좋은 거죠. 사람이니까. 그쵸. 사람이 이기는 게 좋은 거고 아마 저희한테 의뢰주신 분 다음으로 뭔가 등록되거나 분쟁에서 이기는 거 원하는 사람이 바로 대리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똑같이 마음고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의뢰인의 마음고생을 저희가 대신 떠안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 최대한 예방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뭔가 아이템 판매하시기 전에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다른 주제 또 찾아뵈도 될런지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알려주시면 제가 또 전달을 해서 또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제노님이랑 합방한다 해가지고 뭐 출연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출연료 대신에 제노님 구독자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도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도움 주신 만큼 저도 불러주시면 언제든 와서 영상도 같이 한번 찍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